매일 우리를 비추는 따스한 햇살과 음식을 데워주는 편리한 전자레인지, 이 둘이 사실은 같은 종류의 파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는 햇빛과 전자레인지파, 모두 전자기파라는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랍니다. 전자기파는 마치 무지개처럼 다양한 얼굴을 가졌습니다. 이를 전자기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이 스펙트럼 안에서 파동의 길고 짧음, 즉 파장에 따라 전자기파는 완전히 다른 성질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전자레인지파는 그 파장으로 음식 속 물 분자를 격렬하게 진동시켜요. 이 진동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열이 되는 거죠. 반면 태양빛에 포함된 적외선은 우리 피부에 따스함을 전달하고, 가시광선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도록 돕습니다. 같은 태양빛 속 자외선은 또 다른 역할을 하죠. 피부를 태우기도 하고 비타민 D 합성을 돕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사용하는 가시광선이 이 거대한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열쇠 구멍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우리가 인지하는 세상은 전자기파가 보여주는 전체 그림의 극히 일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파동의 존재를 처음 예견한 사람은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었습니다. 그는 전기와 자기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이 둘이 파동의 형태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죠.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 자체가 전자기적 교란이며 전자기장의 법칙에 따라 전파되는 파동이라고 결론 내릴 강력한 이유가 있다. 맥스웰의 이론은 그 자체로 혁명적이었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파동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검증한 것은 독일의 하일리 헤르츠였죠. 1880년대 후반, 헤르츠는 실험을 통해 맥스웰이 예언한 전자기파, 즉 라디오파를 실제로 발생시키고 발생시키고 감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헤르츠 자신은 이 발견의 실용적인 가치를 크게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발견한 이 무선 전파가 실용적으로 응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발견은 곧 세상을 바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 우선 통신 시대를 양 결정적인 열쇠했으니까요. 이제 전자기 스펙트럼을 깔아 여행을 떠나볼까요? 가장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쪽부터 시작해봅시다. 바로 라디오파입니다. 라디오파는 파장이 수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깁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산 같은 장애물을 쉽게 통과하거나 돌아갈 수 있죠. 이런 특성 덕분에 라디오파는 먼 거리까지 정보를 전달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라디오 방송이 대표적이죠. 텔레비전 방송 신호나 심지어 우주 저 멀리서 오는 신호를 포착하는 전파 망원경에도 라디오파가 활용됩니다. 라디오파보다 파장이 조금 짧아지면 마이크로파 영역에 들어섭니다. 파장은 수 센티미터에서 수 미터 정도죠. 앞서 말했듯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음식 속 물 분자를 진동시켜 데웁니다. 정확히는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와 비슷한 주파수의 마이크로파를 쏘는 거죠. 하지만 마이크로파의 쓰임새는 요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신, 와이파이도 마이크로파를 이용합니다. 공항의 레이더 시스템이나 기상 관측 레이더 역시 마이크로파를 사용해 비행기나 비구름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더 짧아지면 적외선 영역입니다. 적외선은 붉은색이라는 뜻이죠. 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 붉은색 빛보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적외선을 열로 느낄 수 있습니다. TV나 에어컨 리모컨을 눌렀을 때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적외선입니다. 리모컨 앞쪽의 작은 램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펄스가 나가는 거죠. 모든 물체는 온도에 따라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체온을 감지할 수 있죠. 소방관들이 연기 속에서 사람을 찾거나 건물의 단열 상태를 점검하는데도 이 적외선 기술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 가시광선입니다. 전체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정말 좁은 띠에 불과하죠. 우리 눈의 망막이 있는 시세포는 이 특정 파장대의 전자기파에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 다른 색으로 인식됩니다. 무지개의 빨주노초 파남보가 바로 그것이죠. 빨간색이 가장 파장이 길고
보라색이 가장 짧습니다. 이 가시광선은 지구 생명체에게 필수적입니다. 식물은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 광합성을 하고 지구의 모든 생명 활동의 기초를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채롭게 인식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모두 이 좁은 가시광선 영역 덕분입니다. 가시광선에서 보라색 영역입니다. 보라색 바깥의 선이라는 뜻이죠. 에너지가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은 우리 피부를 태우거나 심하면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 노화나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자외선이 나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량의 자외선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외선은 강력한 살균 작용도 합니다. 병원 수술 도구나 식수 소독, 공기청정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죠. 클럽이나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블랙라이트도 자외선의 일종입니다. 특정 물질에 닿으면 형광 효과를 일으켜 밝게 빛나게 만들죠.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고 에너지가 훨씬 강해지면 X선 영역입니다. 1895년 독일의 비렐름 렌트겐이 우연히 발견했죠. 렌트겐은 음극성관 실험 중 근처에 형광 스크린이 빛나는 것을 보고 정체불명의 새로운 선이 방출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무엇인지 몰라 X선이라 이름 붙였죠. X선은 피부나 근육 같은 부드러운 조직은 비교적 잘 통과하지만 뼈나 금속처럼 밀도가 높은 물질에는 흡수되거나 막힙니다. 이런 성질 덕분에 X선은 병원에서 뼈 사진을 찍거나 공항보안 검색대에서 가방 속 내용물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제품 내부의 결함이나 용적 상태를 검사하는 딥하게 검사에 X선이 활용됩니다.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가장 파장이 짧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것은 감마선입니다. 파장이 원자의 크기보다도 작을 정도입니다. 감마선은 주로 원자핵이 붕괴하거나 핵반응이 일어날 때 또는 우주에서 초신성 폭발 같은 격렬한 천문 현상이 발생할 때 생성됩니다. 감마선은 에너지가 매우 높아 생체 조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 강력한 에너지를 역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암 치료가 대표적이죠. 감마선은 물질 투과력이 매우 강해서 이를 이용해 특정 물질을 감지하거나 우주에서 오는 감마선을 관측하여 극한 환경의 천체들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라디오파에서 감마선까지 정말 다양한 이름과 성질을 가졌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본질을 공유합니다.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도하며 진공 속에서 초당 약 400만 킬로미터, 즉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파동이라는 점입니다. 차이는 오직 파장의 길이와 그에 따른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의 크기뿐입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는 높고 에너지는 강해집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눈으로 보는 것은 가시광선뿐입니다. 하지만 그 별들은 동시에 라디오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도 방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천문학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망원경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기 다른 파장의 전자기파로 우주를 보면 가시광선만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주뿐 아니라 우리 지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GPS 위성 신호, TV 방송 전파, 기상 위성의 관측 데이터 등 수많은 전자기파가 우리 주위를 오가고 있죠. 가끔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서 답답할 때가 있죠. 이것도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파가 벽이나 장애물에 가로막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면 피할 텐데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통화하고 인터넷을 하고 음악을 듣고 위치를 확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양한 종류의 전자기파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햇빛, 전자레인지, 라디오, 와이파이, 리모컨, 병원의 X선. 우리는 매 순간 전자기파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의 감각은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아주 좁은 영역에 가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과학과 기술을 통해 이 감각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되었죠. 전자기파에 대한 이해는 현대 문명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열쇠 중 하나였습니다. 통신, 의료,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자기파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짝 엿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평범한 현상들 속에도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질문해보세요. 저것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정의로움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